친척 측근 가리지 않고 검은 돈 받아 챙겼을지도 모르지. 노동자 농민은 죽음으로 외치고 서민은 카드비 때문에 목을 매는 이대 같은 세상 거꾸로 된 이 나라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채권의 사과 상자에 이제는 아예 트럭에 잡대기로 갈지 않은 조폭들. 그래서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제발 너흰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삥 안 뜯어도 경제는 살아날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전투병 파병이 국 이길지도 몰라. 밥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검찰의 수사는 쇼인지도 모르지. 시대가 바뀌어도 북한은 적이고 미국은 죽었다 깨도 혈맹이라는 너희들의 막말 너희들의 헛소리 천만 번 양보해 옳다고 하여도 그래도 너희 아니야 너희 아니야 너희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정황을 위해 죽으라 전두환이 영웅이라 선동하고 찬양했던 지라시. 그래서 너희 아니야 너희 아니야 제발 너희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찌그러져도 세상은 좋아질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래도 너희 아니야 너희 아니야 너희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채권의 사과 상자에 이제는 아예 트럭채 잣대기로 갈지 않은 조폭들. 그래서 너희 아니야
너희 날이야 제발 너희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빙안 뜯어도 경제는 살아날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도 아니야 너희 둘은 손잡고 나가 있어 나도 있었다고 내 아이들에게 난 말하고 싶어 그날 그 자리에 이 엄마도 있었다고 내 아이들에게 나도 말할 거야 이 아빠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추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자리 지켰다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두 눈 반짝이며 너희가 물어오면 난 대답할 거야 나도 말할 거야 너희에겐 새날을 주고받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추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자리 지켰다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두 눈 반짝이며 너희가 물어보면 난 대답할 거야 나도 말할 거야 너희에겐 새날을 주고받다고
자리에 있었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추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자리 지켰다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눈 반짝이며 너희가 물어오면 난 대답할 거야. 나도 말할 거야. 너희에겐 새날을 주고받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추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자리 지켰다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눈 반짝이며 너희가 물어보면 난 대답할 거야. 나도 말할 거야. 너희에겐 새날을 주고받다고. 네, 반갑습니다. 네, 한예지 학생, 유수진 학생 왔습니다. 네, 제이투게더님 오셨고요. 제이투게더님 닉네임이 다시 돌아왔네요. 네, 권성빈 학생, 전유리 학생, 박민우 학생, 신성원 학생 왔습니다. 김무영 학생 왔고요. 네, 신홍님 오셨습니다. 다들 얼른 오이소. 얼른들 오이소. 네. 좋은 노래를 찾았습니다. 네. 역시 윤민석 작곡가의 노래 훌륭하죠. 네. 제가 처음에 데모를 했을 때 사실 뭐 이렇게
어마무시한 뭐 그런 사상과 조직과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단순하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봉사활동하는 건 줄 알고 시작했던 학생운동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처음 경험이 2학년 1학기 때 간단한 거라고 해서 나가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나가가지고 동대문 운동장 정도 갔는데 막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빨갱이 새끼야. 막 그래서 분노를 좀 했어요. 억울해서. 네, 억울해서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환풍기 같은 거 올라온 데 있죠. 거기 올라가서 막 혼자 소리를 쳤어요. 네. 내가 뭘 잘못했냐 도대체. 내용도 알고 나왔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교과서 열심히 읽으라 해서 교과서 열심히 읽었고,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점수도 받아왔고, 대학에 가면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도 된다. 네, 고등학교 때까지 다른 책도 안 보고 교과서만 보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딴소리냐. 그런데 그날 처음 나간 집회에서 백골단을 만났어요. 처음 나간 집회에서 별거 아닌 작은 집회라고 그래 따라 나갔는데 백골단을 만났는데, 우연히 제 친구가 저보다 한 살이 많은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재수를 하고 들어와서 저보다 학번은 하나 낮은데 한 살이 많아서 다른 학교를 다니다 왔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데모를 했었고요. 그 전년도에 민정당 당사 점거를 했다가 구속이 됐다 풀려 나온 친구예요. 그 친구가 백골단에 쫓기는 저를 보더니 막 쫓아와가지고 제 손을 꼭 잡고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곳에 있으면 못 찾는다고. 그래서 둘이 숨죽이고 이렇게 있다가 상황이 종료되는 걸 보고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다 흩어졌고,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이 친구랑 소주를 한잔 마시고 이게 뭔가 도대체 싶어가지고요. 과실에 들어와서 집에 안 가고 혼자서 과실에 있는 PC 앞에 앉아갖고 막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북구 주민들, 어르신들에게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써서 그거를 엄청 복사를 했죠. 학관에 가서 복사를 하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새벽에 학교 주변 성북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뿌리고 다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미친놈이죠. 집집마다 뿌리고 다니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시키신 대로 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좀 알게 됐고 그에 대한 내 의견을 얘기하러 나갔을 뿐이다. 왜 그러시냐. 왜 시작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은 아이들이 저야 아직 아이가 없지만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지금 같지 않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바람이 없습니다. 근데 윤민석 작곡가가 그런 노래를 또 작곡을 촛불의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촛불의 꿈이라는 노래를 작곡하셨더라고요. 오늘 아침과 점심에 했던 수업에도 앞에 이렇게 F킬날 뿌렸죠. 노딱이 붙고 노딱이 붙는데 역시 윤민석 작곡가님이 저작권을 주장하고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 요청을 유튜브에 제기하면 1시간 내에 노딱이 전부 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김영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또 우리가 첨삭을 해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좌측 하단에는 코로나 우리 같이 반드시 승리하자. 우측 하단에는 윤미향 당선자 덕분에 다시 또 수요일 집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에 대한 고민이 또 다시 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적들은 주적은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은 함께해야 될 우리의 가족 같은 분들이죠. 우리의 적들은 족발이들입니다. 그 족발들과 함께하는 국내 1천만 친일파들, 그들이 적들이고 전부 다 바다에 수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수장을 시켜야 될 적들이 이처럼 우리 동지들을 치면 칠수록 전대협 진군가에 나오듯이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욱 분노하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난 그들의 공격을 감사히 여깁니다. 니들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온다. 니들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너희들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게 된다. 우리를 분노케 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다. 3회 모의고사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을 오후 시간에 봤는데 이제 세 번째 답안을 쓰는 건데 1회, 2회 첨삭 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남은 거를 뭐 넘어갈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렇게 빠른 또 그룹은 처음 봤네. 이런 클래스를 만나게 될 줄이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첨삭을 하면서 주문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답안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게 16년 전에 처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합격을 했던 아이들 중에 특이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행시를 3번 합격했습니다. 3번. 무서운 놈이죠. 연타로 3번 합격했어요. 첫 번째 합격을 제가 시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가 알아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왜 3번이나 합격을 해야 되냐? 저희 선배 중에도 행시를 2번 합격한 선배가 계십니다. 그 전에 말했던 행정법을 저보다 잘 하시는 유일한 강사 출신의 2분 중에 1분. 그 김유한 삼봉행정법의 김유한 선생님인데 지금은 이제 유시민 작가처럼 작가의 길을 걷고 계시고 현재 책을 쓰고 계십니다. 탈고하시면 이제 소주 한잔 마시기로 했는데 84학번이신가 그래요. 84학번 정도 되십니다. 그럼 저보다 11살 정도 많으시죠? 강의하다가 만났어요. 11살 차이 나는데 뭐 학교 다니면서 만났을 리가 없잖아. 강의하다 이렇게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학교 선후배란 거 알게 되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형님도 강의하시면서 같은 동문이라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선배님들이 그 선배보다 선배님들 1세대 강사들이죠. 1세대 강사들 중에 1타를 치고 있었던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수험가를 주름잡던 선배님이 후배가 강의를 시작했다고 해서 밟아버리신 거예요. 그럼에도 2세대 1등은 그 형님이 하셨습니다. 밟아버리시고 이제 그 기억 때문에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의 인사를 안 받으셨는데 제 인사만 받으셨습니다. 제 인사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너한테서는 고대생 냄새가 난다. 그래서 예? 저 원래 그런 그냥 양아치 같은 놈입니다. 그러면서 친해졌는데 그 형님도 2번 합격했습니다. 2번. 한 번은 군사정권 때였고요. 군사정권 때 합격을 했는데 임용이 안 돼서 다시 또 시험을 보셔서 합격을 하시고 두 번째 합격이 그 김영삼 초기인가 첫 해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합격을 하셨는데 역시나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하셔갖고 운동권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냥 아야라 모르겠다 강사나 하자 그래갖고 때려치고 나오셨어요. 그렇게 나오신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학생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그 학생이 저를 만나기 전에
3년 정도 고시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안 됐어요. 안 되고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 제가 답안을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16년 전이니까 저희 실력이 얼마나 허접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써라. 아이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얘기할 때마다 다음번에 답안을 제출할 때 제가 얘기한 게 정말로 하나하나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을 쓸 때마다 발전을 하는 거죠. 이후에도 그런 학생들이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그에 합격을 했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 학생이 이제 약간 대인기피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면접 볼 때 면접에서 2번 떨어진 거예요.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 다 통과를 했는데 면접에서 2번이나 떨어져서 3번째 갔을 때 이제 최종 합격을 했죠. 네, 그리고는 이제 행안부 인사혁신처로 들어가서 시험 관리하는 업무를 좀 직무를 맡게 됐는데 그러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행시 오후공채 면접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 정보도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클래스가 전과 클래스가 달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제가 본 답안들은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잘 하고 계시고요. 이대로만 가면 오늘이 5월 13일 딱 3개월 정도 남았네요. 8월 15일이죠. 8월 15일 날 또 광복절 아닙니까? 광복절에 우리의 또 합격의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하하 3회 모의고사 갑니다. 뭐가 괴물이야? 괴물은 영화고. 네, 헤라님 안녕하세요. 네. 그 선배하고 우리 애들 괴물들이 있지 가끔. 어저께 얘기했던 그 이번에 변시 합격한 애 그놈도 괴물이에요. 근데 그 괴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괴물들의 특징 시험만 보면 족족 합격하는 그 괴물들. 가르치는 사람을 참 보람되게 만드는 놈들. 그 괴물들의 특징은 딱 단순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통한 간접 경험이 상당히 많잖아요. 수험 적합성이라는 생각 따위를 하지도 않는 애들이에요. 수험 적합성 뭐 이러면서 뭐 할까 뭐 이런 쓸데없는 계획 세우고 그러지 않고 그냥 공부는 공부일 뿐 공부를 공부로 대하자. 이걸 시험으로 대하지 말고 공부로 대하자. 그냥 진지하게 아주 일반적인 친구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 수기 같은 거 개나 줘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합격 수기는 MSG가 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합격 수기의 의미가 없고 내가 예전에 학원 할 때 고시생들 합격생들을 50명을 모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 아닌 애들까지 그냥 수험 카페에서 모았어요. 알바비 줄 테니까 토론 한번 하자. 그래서 애들을 모았는데 처음 학원을 제가 개원했을 때 시작 딱 할 때였습니다. 세핑 완전히 리모델링한 새 건물 리모델링하다 벽에다가 돈을 내가 얼마를 쳐발랐는지 해놓는데다 처음 그 합격생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기에 이렇게 됐을까? 정보를 좀 달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합격 수기나 이런데 또는 이제 수험가의 합격생 설명회나 이런데 등장하는 애들은 뭐 좀 특이한 애들이 많잖아요. 특이한 애들 뭐 잘난 척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대다수의 대다수 한 90% 이상이라고 봐야죠. 합격생들은요 전혀 특이할 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다 그런 식이지 무슨 뭐 합격 수기 나오는 뭐 이상한 방식 쓰고 막 그런 애들 뭐 찾아오기 힘듭니다. 그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열심히 살면 때가 되면 기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공부에만 열중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발전산업노동조합 설명했던 거죠. 강평했던 거니까 결론만 딱 보고 그리고 나서 답안을 보겠습니다. 한전에서 분사된 발전회사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산별노조로서 합은 위 발전노조의 조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첫 번째, 노동조합 만드는데 노동조합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발전노조는 2006년 9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서 파업 진행을 했다. 네, 그건 뭐 그냥 사실관계. 발전회사 A는 2006년 11월 24일 발전노조 조합간부 갑에 대해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이게 이제 1차 징계처분.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이런 것도 재량의 일탈남용이라고 합니다. 전에 판례 특강 때 본 적 있으시죠? 사용자가 한 사법상 행위죠. 공법상 처분이 아님에도 재량의 일탈남용이라는 그런 기준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징계 양정 과다가 이제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되자 이 법원의 판결은 민사법원의 판결이라고 했죠. 부당징계로 최종 확정되었다. 판결 확정. 그래서 이제 1차 징계 처분 정직 5개월은 완전히 세상에 사라지고 발전회사 A는 이제 다시 움직입니다. 같은 사유죠. 2010년도 4월 26일 날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직권으로 뭔 소리야? 뭐가 좀 빠졌죠? 아, 네. 이에 2009년도 12월 18일 정직 1개월에 재징계를 했다. 네, 다시 움직였고요. 정직 1개월을 나왔습니다. 재징계 처분, 2차 징계 처분입니다. 네, 갑은 위 재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을 하였고 이제 불복을 들어갔는데 이 불복 들어간 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들어간 문제가 아니고 재심을 신청을 했죠. 이게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이 아니고요. 위에 있는 민사 확정 판결 그쪽에 재심 청구한 거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했다는 것도 아니었죠.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회사 내에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었었습니다. 발전회사 A는 2010년도 4월 26일 정직 1개월에 징계 처분을 직권을 취소하고 그러니까 2차 징계를 취소했죠. 회사 내 재심입니다. 이를 감경하는 내용의 감봉 5개월의 재심 처분. 이게 이제 재심 신청에서 나온 결론이죠. 재심 처분. 3차 징계 처분입니다. 이제 3차가 최종 징계 처분을 했고요. 갑은 2010년도 7월 22일 날 위 재심 처분이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양쪽을 걸려고 했어요. 오늘 낮에 봤던 판례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다. 그런 내용도 봤었습니다. 어쨌든 양쪽 다 신청할 수 있고요. 주장을 하면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인재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위원회는 징계 처분이 나온 날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3개월 안에 구제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3개월이 지났다. 첫 번째 1차 징계 처분은 아예 사라졌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2차하고 3차 징계 처분을 비교해 봐야 되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2차부터 움직이면 3개월이 지난 게 맞고 3차부터 움직이면 3개월을 준수한 것이 된다. 과연 언제부터 해야 될 것인가? 에 따라서 이 초심 판정으로 나온 각하 결정, 거부 처분이죠. 에 위법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설문 1번 위 각하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했다면 지금 이 얘기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입니다. 여기 나오는 재심은 중노위 재심이고 중노위 재심이 적법하게 제기됐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 강평할 때 이런 얘기를 뺐네. 무슨 말이냐면은 기출문제에서 교수님들이 이거는 적법하게 제기된 거야. 그러니까 본안에 대한 문제에 집중을 해 라고 말을 할 때 그 불복기간 준수했다라는 말을 툭 던져요. 마치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제 복주머니를 이렇게 툭 놓고 가잖아요. 복주머니를 툭 놓고 가듯이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그것이 지금처럼 구제 신청 기간, 그다음 재심 신청 기간 또는 제소 기간 뭐든 간에 그 불복 기간을 준수했다라는 단서를 툭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불복이 적법하게 제기됐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살펴보면 적법합니다. 적법해요. 근데 특별한 단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굳이 경우의 수 막 나누고 그럴 필요 없어요. 소송이라고 쳐볼까요? 소송에서 피고를 누구로 해야 되냐? 당연히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제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상대로 소제기했는지 그럼 뭐 언급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그럼 뭐 경우의 수 나눠가지고 뭐 엉뚱한 놈을 상대로 했으면 부적법할 테고 그 다음에 얘를 상대로 했으면 적법할 테고 뭐 그런 식의 경우의 수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예, 특별한 단서가 없을 때는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정상적인 상황으로 예, 간주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를 나눠서 살펴야 되는 경우하고요. 그냥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고 움직여야 되는 경우하고요. 그걸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떤 판정을 내려야 되는가? 각하니까 그쵸? 예, 요건심리에서 초심입니다. 초심의 요건심리에서 그 신청 요건들을 제대로 갖췄는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3개월의 신청 기간을 준수했는지 부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각하기 때문에 예, 과연 각하하는 게 맞는가? 네, 그냥 신청 요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판단을 해서 진호위가 판정 내린 거하고 결론이 다르다. 그러면 진호위의 판정은 위법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 준수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이제 핵심이 되죠. 권성빈 성빈이가 어저께 밤에 보내준 비비크림 치킨 너무 잘 먹었고요. 덕분에 오늘 하루 종일 죽을 뻔했어요. 밤늦게 양이 엄청 많더만. 그래서 밤늦게 그거를 또 남기기도 뭐하고 그래서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오늘 아침 수업 보면 얼굴이 탱탱 부어있고 눈이 막 안 떠져. 탱탱 부어있고 그리고 밤에 막 먹고 잤더니 낮에 뭐 하루 종일 화장실 왔다 갔다 맛있게 먹었다는 증거죠. 원래 뭐 술도 그런 거고 다 그렇잖아요. 먹을 땐 맛있고 다음날은 고통스럽고 뭐 그런 거지 뭐. 하나씩 트레이드 하는 거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왜 올라가? 설문 2번. 만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각하 결정을 취소하는 판정을 내렸다면 각하 결정은 취소하는 게 맞죠? 이게 거부처분 취소 재결입니다. 제가 제 예시답안에 내가 뭐라고 써놨는지 그것보다 항상 제가 첨삭을 할 때는 교수님이 첨삭을 하시는 상황이라고 빙의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훅 읽으면서 이게 내용이 연결이 되는지 뭐 빠진 내용의 느낌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요. 그게 실전이기 때문에 배점표 기준표 갖다 놓고 막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안 하고 잘해야 되는데 열심히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고 못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막 배점 기준표 갖다 놓고 비교하고 막 이렇게 첨삭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던질 문제가 아니고 교수님들과 똑같이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듯이 저도 똑같이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잘 썼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잘 썼다는 얘기 하려고 했지?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뭐야 갑자기 머리 왜 이래? 거부처분 취소 재결 이 부분 때문에 그랬구나. 중간중간 연결을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내 예시 답안 말고 여러분 답안에 집중을 해서 채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렇게 보니까 상당히 수준 높은 답안들이 마구마구 등장을 해서 아주 감동적입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 간 거 빼고 그건 별로 안 감동적입니다. 취소하는 판정을 내렸다.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행정심판법의 49조 2항에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규정이 별도로 있죠. 그런 의무도 들 거 아니야. 그러면 2010년도 그게 들어온 건 2017년도 4월 18일이었죠? 2017년도 4월 18일 날 그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낮에 봤던 그 노동위원회 규칙 99조에 있는 재처분, 그거는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인용 판결 나왔을 때 그때 재처분 얘기하는 거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취소 재결을 내렸을 때 그때 재처분.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 경우에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거든. 그럼 이제 뭐 행정심판법 49조 2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게 2017년도 4월 18일 날 처음 들어왔잖아. 시행일자는 또 17년도 10월 18일, 19일 그때였고 19일. 그럼 그 전에는 어땠냐? 전에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지사인데, 근데 그 전에도 학자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뭐 저도 인정 안 했었습니다. 근데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 재결의 재처분 의무를 무턱대고 인정을 해왔어요. 인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전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런 거부처분 취소 재결을 내리면 재처분 의무는 뭐 부과된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절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판례는 원래부터 인정하고 있었다 이거죠.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기속력으로 재처분 의무를 원래부터 인정을 하고 있었다. 원래부터. 네. 서로 저녁 인사 이렇게 나누시고, 그죠? 네. 저녁에 치킨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주장 부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잘 보시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취소 재결을 내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당연히 우선 지방노동위를 돌아가는 거죠. 네, 돌아가는 거고, 돌아갔는데 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게 진호위가 어떻게 행동한다는 게 돼야 돼요. 재결의 취지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각하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구제 신청이 이 부진정 당사자 심판 초심이 부적법한 게 아니었다가 바로 재결의 취지잖아요. 부적법한 게 아니었다, 적법한 거였다. 야, 너 전번에 부적법한 걸로 간주하고 본안 심리 안 했었지? 그러니까 야, 이거 적법한 거라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거 본안 심리해라. 진호이, 너 지난번에 안 했던 그 본안 심리해. 라는 게 재결의 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안 심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게 이제 다시 진호위로 돌아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낸 게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서로 완전히 별개로 심리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 부분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 그럼 깔려 있는 거예요. 부당해고 등 구제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문 1번과 2번과 3번을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나서 그리고 접근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좀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어디에다가 무게중심을 놓을 것인지, 이게 아무래도 부해구제제도 쪽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좀 경향이 보입니다, 답안에서.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이에요.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물어본 겁니다. 이쪽으로 집중을 해줘야죠, 오히려. 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건가? 단서. A회사가 갑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실은 있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요한 심리를 다했어도 그게 이제 부당노동행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뭐 이건 노동법에서 배웠던 내용일 테고요. 본호의 의사가 있어야 되죠. 노조활동 방해 책동의 의사. 이재용이어야 됩니다. 이재용. 딴소리입니다. 딴소리. 맘마미야? 저게 그 뭡니까, 그 최욱, 정영진, 김용민 셋이서 하는 뭐 맘마 모식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그 성남시장일 때죠. 성남시장. 그러니까
성남시장이었죠. 시장인데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왔었고 거기서 문재인 현 대통령님이 경선 승리를 했고요. 예,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래서 이제 경선에서 낙선을 했죠.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거에 적극 결합을 해서 지원 사격을 때렸죠. 예, 승복을 멋있게 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시장 시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3년 전에 2018년도에 도지사가 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성남시장이었었고 당시 경선에서 이제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 변수가 있어요. 기초지자체장인데 기초단체장이 과연 대통령 선거까지 나올 수 있는가 뭐 이런 의문점들 많이 제기들 하고 그랬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능력이 있고 네,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뭐 지금 현재 직책이 뭐냐 뭐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들도 그때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뭐 그렇게 치면 무슨 뭐 유엔 사무총장한 뭐 반기문 뭐야? 네, 반기문 저희 아버지 친구입니다. 네. 반기문 뭐 진짜 아유 수준 에라이 씨 에라이잖아. 에라이인데 유엔 사무총장 이거잖아. 네, 그런 직책 가지고 예, 정치인을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와서 이제 했던 2년 전인가 뭐 그때 방송인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아까 진짜 한 1시간 날렸어. 너무 재밌어요. 그 김혜경인가 그 사모님이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런 것 같은데 그 나와서 같이 하는데 그 당신의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잘못된 소문이 너무 많죠. 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예, 진짜 의심 안 했어요. 네, 그 전에 뭐 3, 4년 전에 제 수업 들으신 분들도 계시잖아. 네, 저희 뭐라고 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네,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은 네, 뭐 죄송할 거 없지 내 생각인데 네, 저 원래 문바 아니었거든요. 저 이빠였어요. 이빠. 네, 이빠였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3, 4년 전에도 저 강의실에서 난 이재명 막 이러고 다녔잖아. 네. 난 이재명 막 이러고 다녔잖아. 근데 제가 생각한 것도 이상이더라고요. 예.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와, 따씨 저렇게 피곤할 텐데 저렇게까지 챙겨주고 하는 게 집에서 쉽지 않을 텐데 예. 감동했습니다. 예. 재밌더라고요. 예. 좀 멋있었어. 예. 좀 멋짐, 네. 멋짐 좀 뿜뿜, 네. 그런 모습. 예. 그 뭐 또 이러면 또 이낙연 지지자분들은 또 새끼야 뭐 이렇게 누가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되시든 뭐 또 열심히 선거운동 하는 거죠. 네. 그냥 마음속에는 이재명 지사를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부당 노동의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사실은 있는데 뭐라고 분명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좀 비교하라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설문 2번, 3번이. 그러니까 명백한 주장이 있었다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명백하지 않다. 그러한 사실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다. 명백하지 않다. 같은 분명, 명백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다는 거하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자신의 의사표시로서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하고요. 이건 다른 거예요. 명백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주장책임 문제니까 직권심리주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거를 누가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인가 문제니까 이건 이제 입증 책임 문제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 입증 책임이 논점이고 어떨 때 주장 책임이 논점인지를 설문 2번과 3번을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각이 나올 거예요. 이 문제가 33번이잖아요. 모의고사 33번이니까 2019년 3수능까지 제가 출제했던 앞에 거는 뭐 안 모았고요. 그냥 다른 강사들이랑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지내던 시절 거는 제가 의미 상실 버려버렸고 의미가 있는 그 모의고사 문제가 현재 제가 117개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연도순이잖아요. 연도순인데 현재가 117인데 33이면은
진짜 옛날 거예요. 진짜 뭐 한 5년 전 막 이런 거죠. 5년 전에 막 이런 문제를 내고 그랬다는 거지. 참 나도 참 대단한 놈이지. 그때 여러분들에게 입증 책임과 주장 책임을 이건 세계 최초 맞습니다.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키려고 그게 설문 2번과 3번을 비교하는 식의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취송의 심리 파트, 핵심은 당의 변론주의, 변론주의 주장과 입증, 주장과 입증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어떤 식으로 낼 것인가. 좀 뭐 이상한 좀 그런 게 있어갖고 교수님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시도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내는 걸 좀 즐기거든. 그래서 올해 좀 취송의 심리 문제 좀 출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송의 심리 문제 출제하면 뭐 이런 식으로 행정심판으로 내려서 출제할 수도 있는 거죠. 행정심판 뭐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소송에서의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문 2번, 3번 입증 책임과 주장 책임의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어떨 때 그것을 논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거고요. 아, 맘마이스. 맘마이스. 그거구나.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 이름이 왜 맘마이스야 도대체? 맘마이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뭐 헤라님 이빠예요? 네. 헤라님 이빠예요? 그 차미슬림은 언제나 1빠십니다. 1빠. 네. 헤라님은 이빠. 네, 그렇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네, 욜로로로로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균열을 줬고 사상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 정치인보다 사상가. 사상가인 노무현 대통령님이 정치라는 플랫폼 위에서 균열을 줬고 그리고 그것을 처음 실현을 하면서 제도화시키는데 시동을 건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시든지 간에 그 다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태평성대를 여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시는지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지지 세력이 공고해졌기 때문에 다음 우리 민주정부에서 태평성대를 열 겁니다. 하하. 네, 태평성대를 열어버리면 전 세계가 존경에 맞지 않는 대한민국 통일조국 건설로 뛰어가. 뛰어가. 나 조통국장 출신이야. 간 거야. 그런 날이 오겠죠. 그때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노무사가 돼서 우리 북한 인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겨주시기를. 저는 광주에 내려가서 땅끝 마을 더 좋다고 했지. 땅끝 마을 낚시나 하고 있다가 나이가 더 들면 저기 추운 데 가고 북한에 가서 마지막 살다가 죽어버려야지. 거기다 죽어버려야지. 그때 되면은 북한 인민들을 돕는 게 더 급선무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땐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달려가야지. 북한에 가서 저쪽 땅끝이 아니지 그거는 우리의 영토의 끝 영토를 더 넓히면 좋겠다. 거기 가서 죽어버려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으로 태평상대가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올해 합격하라고. 그러니까 답안 잘 쓰고 있으니까 될 겁니다. 답안으로 모든 것은 16페이지의 답안지로 평가받는다 이거죠. 재판에 해도 결국은 이제 자료죠. 서면으로 평가받는 거고 다 그런 거지 뭐. 그랬을 때 이제 입증 책임 누가 지냐? 누가 지겠어요? 부당 노동행위니까 결론은 단순하잖아. 근로자나 노동조합이죠. 근로자나 노동조합 두 개에서 책임을 지는데 좀 이따 이거 부분 좀 추가 설명 드릴게요. 첨삭하면서 이런 질문들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적 접근을 할 때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라는 틀을 타고 들어가서 접근을 할 때하고 결론이 같아요. 같아야만 하고요. 같은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양쪽을 좀 다 쳐주시면 좋겠다. 양쪽을 다 쳐주시면 겁나 신박하거든. 이렇게 갔는데도 어떻게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지 법이지, 그치?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연결고리가 있죠. 다른 루트를 탄 것 같은데 결론이 똑같이 나온다. 좀 더 첨삭하면서 그런 팁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 3번 마지막입니다. 갑이 위 재심 처분이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설문 3번에서 설문 2번에는 만약이라는 게 있고요. 예, 설문 3번에는요 만약이 없죠. 이런 문제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신민이라는 저놈이 문제를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는 치밀한 놈인지. 네, 제가 치밀한 놈입니다. 네, 무서운 놈입니다. 사실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 인생은 대충해. 네, 내 인생은 이렇게 뭐 시장 가서 뭐 깎고 뭐 그런 거 안 하거든. 네. 내 인생은 대충. 네.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결혼 안 했으니까, 그죠? 네, 저도 뭐 책임져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 날 좀 챙기게 되지 않을까? 건강도 막 그렇겠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나게 치밀한 놈이거든요. 네, 갑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재심 처분이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다. 이 재심은 다른 재심이 아니죠. 여기 사용자가 한 거. 사용자가 누구야? 발전회사 A가 한 거. 목소리 왜 이래? 예, 걔가 한 그 회사 내 재심의 재심 처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징계 처분이지 뭐, 징계 처분. 그게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노동위원회가 이 징계 처분을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봤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노동사건의 인류형 상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유형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연히 기각 판정을 내렸을 것이다. 왜 이런 전제를 까냐는 거야, 내 얘기는. 열어놓으세요. 선입견 같은 걸 갖지 마시라고요. 사건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선입견 같은 거, 그게 정말 문제 풀 때도 뭐 사건 분석할 때도 살아가면서도 쉽지 않은데, 왜 사람이 경험치기라는 게 있으니까 살면서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이래왔다, 뭐 이런 또 이런 조직은 이랬다, 뭐 이런 직업군에 있는 애들은 그랬었다, 뭐 이런 선입견 사실 자유롭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 열어놓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무지하게 똑똑하지 않냐, 뭐 이렇게 뭐 모르는 게 없어 난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정말 매 순간 불안해요. 잘못 판단하지 않을까?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네, 어디를 내가 지금 놓치고 모르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야 사람이 발전합니다. 네, 그래야 발전해요. 자기만 맞다라는 식의 생각,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선입견 갖지 마시고, 노동위원회가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봤다는 뜻은 인류형일 수도 있고 사유형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 틀에 잘 담으라고 했잖아. 갑이라는 근로자가 소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노동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근로자가 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일 거야. 근데 근로자가 소를 제기한 상황은 노동사건의 인류형과 사유형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심에서 기각되고 그다음에 재심에서 기각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설문 3번은 위와 독립되어 있잖아요. 독립되어 있으니까 이게 초심에서 인용되고 재심에서 다시 거꾸러져서 인용이 또 되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사건의 사유형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 판정을 내린 게 아니라 인용 판정을 내린 상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노무사 시험 문제 정말 만만치 않아요. 노무사 시험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상황을 열어놓단 말이죠. 네,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럴 때 교수님들이 이게 뭔가 욕심이, 이제 뭔가 바람이 있는 거야. 야, 내가 살짝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거 느낄까?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영화도 네, 영화도 그 뭐야, 기생충? 네, 기생충 보면은 재미 삼아서 넣어놓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사람들이 알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걸 넣는 게 있는데, 근데 이거는 쌍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
그 부분을 만약에 짚어버리면 그럼 문제를 낸 사람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와, 이놈 봐라. 와, 이걸 봤네?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이쁜 겁니다. 너무 이뻐. 이쁘면 점수 나가는 거야. 끝. 예. 이쁘면 점수 나간다. 교수님한테 이쁘게 보이자. 예, 이 얘기는 부당해고라는 문제는 우선 또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죠. 설문 3번에서 부당 노동행위 부분에만 집중하라는 거고, 초심과 재심에서 어떤 판정이 나왔는지는 불문하고, 어쨌든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최종적으로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네, 취소를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아래 이유로 재심 판정을 취소할 수 있겠는가? 아래 이유라고 이렇게 제가 따로 똑 떼놓은 거는 마치 수제비 만들 때 똑 떼는 것처럼 똑 떼놓은 이유는 뭐야? 이거를 설문 3의 문제 중앙에다 갖다 배치하면 있잖아요. 문장이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해봤거든. 해봤는데 나 말 지리하게 늘어지네. 그래갖고 재미없다. 뒤로 뺀 거예요. 답은 위 재심 처분이 자신이 발전노조 건설의 주도적인 역할, 노동조합 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준 것,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러면 법원은요, 이 갑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랬나? 노동조합 건설에 얘가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 괴롭힌 건가? 이것만 심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부분을 심리를 해봤는데 그건 아니잖아. 야, 네가 노동조합 건설에 주도적이었다고 지금 회사가 너 괴롭히려고 했던 증거가 어딨냐? 이래야 되는 거야. 네, 그건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갑을 위 파업의 적극 가담자로 분류해 불이익을 준 것이라 판단.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말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는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말해란 말이야. 말해. 네가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기 때문에 저놈이 너를 괴롭혔다고 말해. 그럼 내가 네 말을 받아들여 줄게. 근데 만약 말을 안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못 하는 거죠. 네, 말해 이렇게 막 눈으로 막 레이저 빵빵빵빵빵 쏘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못 알아듣는 경우가. 저 사람 눈 왜 똑바로 뜨지? 막 이렇게 눈빛을 주면 좀 이렇게 알아먹으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별도로 이 주장은 안 했다는 거예요. 파업의 적극 가담자로 분류해서 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라는 주장은 적극적 주장이 없었다. 명백한 주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심리할 수 있겠는가? 이에 따라서 그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겠죠? 이 부분을 심리한다면 법원이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 부분에 심리만 할 수 있으면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이 부분을 터치할 수 없으면 적극 가담자 이 부분을 심리할 수 없는 거면 법원의 판단에 대상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각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어쨌든 아래 이유로 다른 이유로 인용될 수도 있긴 한데 아래 이유로 취소 판결 나오는 것은 그것만큼은 불가능해지겠죠. 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문제가. 네. 신홍님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엽다니요. 저는 제 여자친구에게만 귀엽습니다. 이상한 춤추고 돌아다니고 막. 그렇죠. 그때만 혼자 애교 부리고 미친 짓을 합니다. 결혼식에서는 국수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식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결혼식을 동거만 한다는 게 아니라 혼인신고는 하죠. 혼인신고 하는데 이 나이에 무슨 결혼식을 합니까? 창피하게. 그거를 인정해주는 분, 내일 만나야죠. 그리고 개인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 집에서는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명절 때 가서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평생 그냥 남은 인생, 남은 여생을 그냥 나랑 재밌게 놀기만 하면 돼. 재밌게 놀면 돼. 가족들 막 신경 쓰고 막 그런 거 없고.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나 왜 이러냐. 저희 어머니는 진짜 남들도 딸내미처럼 해준다 그러는데 전에 만났던 친구들도 저랑은 이별할 수 있지만 우리 엄마랑은 이별할 수 없다. 항상 이런 입장을 견지했거든요. 우리 엄마랑 재밌게 놀아요. 재밌게. 우리 엄마가 센스가 작살이어서 그래서 재밌게 놀죠. 재밌게. 그냥 나랑만 놀 수 있으면 되는데. 근데 대신 결혼식은 안 해. 그 결혼식 비용을 차라리
뭐 선물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 나이에 무슨 결혼식을 창피하게 진짜. 그러는 짓을 하면. 우리 답안 보겠습니다. 답안을 이거를 먼저 볼까? 네, 이걸 볼게요. 네, 보시면 이거는 전유리 학생 답안이에요. 전유리 학생 답안인데 여러분 요 글씨체 한번 느껴봐요. 요 글씨체. 요 글씨체 어때요? 앞에서 글씨가 조금 한데 예쁘게 정리된 유수진 학생 거 답안을 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글씨 되게 잘 쓴 답안이 그 신성원 학생 답안. 네, 신성원 학생 답안은 큼직큼직하면서 어른 글씨로 되게 잘 쓴 답안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 전유리 학생 이 답안 보세요. 이거 몇 점 나올까요? 이 느낌 몇 점 나올까? 내용 신경 쓰지 말고 글씨체만 갖고도 점수는요 플러스 1, 2점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정도 범위 안에서 예측 다 돼요. 글씨체만 갖고 점수는 이미 결정되거든요. 예, 그럼 미친 시험이 어디냐? 그게 우리 시험이야. 예, 사법시험도 그랬었어. 예, 글씨체만 갖고도 점수는 이미 예측이 다 가능해. 이 느낌. 아이고 이렇게 왼쪽이 안 보이냐? 또 줄여야 돼. 줄여라. 이렇게 되면 보이나? 혼자 떠들 뻔했네. 네, 요 정도면은 보이냐? 보인다. 네, 이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 느낌은 어떨까? 이거 몇 점일까?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거만해지면 죽어 아주. 네. 거만 따위는 죽는 날까지 하지마. 왜냐면 거만하면 그날 나한테 죽을 거야. 네. 인간은 거만하면 안 됩니다. 거만한 놈들은 너만 알죠. 네. 그러다가 거만한 짓을 더만 하죠. 네. 이 느낌 몇 점 나올까? 이 느낌 몇 점 나올까? 전율이 뭐야? 위에는 뭐야? 창피, 우아, 올송은 뭐야? 네. 무슨 말을 했지? 네. 조금만 줄여주세요. 나도 느꼈어. 지금 모니터를 여러 개를 쓰고 있어갖고 좀 헷갈려갖고. 이 느낌이요. 이 느낌이 이런 건 나만 알지 이 세상에서. 왜냐면 학생 답안을 직접 보고 첨삭을 해봐야 그 학생과 그 학생의 답안이 연결이 돼요 머릿속에서. 그래야 나중에 그 학생이 합격을 했을 때 전 합격하면요 딱 그것만 물어봐. 딴 과목 안 물어봐. 합격했어? 행정법 몇 점이야? 이것만 물어보거든요. 딴 과목 뭐 물어봐서 뭐합니까? 근데 그렇게만 물어봐도 본인이 뭐 전 과목 다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네. 그러니까 행정법 몇 점이었는데 꼭 물어보거든. 꼭 물어보는데 나는 이제 학생들 답안을 이제 직접 보고 들여보내고 그리고 나서 합격 여부와 행정법 점수를 체크하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 어떤 느낌 답안이 몇 점 나와 라는 거를 통계를 갖고 있죠. 선거 여론조사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여론조사 기관이 그 데이터를 갖고 있듯이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저밖에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데이터가 머리에 있어. 네. 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네. 아니 나처럼 무슨 진짜 몇만 부 넘어갈걸?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 뭐 내 농사만 가르친 것도 아니잖아. 네. 뭐 경찰들 것도 엄청 첨삭했었고. 네. 옛날에 사시애들, 행시애들, 입시애들 좀 껴있고 뭐 경찰 간부 애들 것도 했었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채점한 부수가 정말 손으로 카운트리스해요. 셀 수 없는 수준이라고. 근데 그렇게 채점을 하면요, 채점하면 사람 죽어요. 근데 내가 죽나 안 죽나를 실험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삶을 다시 걸어올 그 전철을 걸어올 사람은 저는 이후에 태어나지 않는다 봐요. 미친 짓이거든요. 네. 돈도 안 되는데 그냥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왜? 내가 궁금해. 내가 궁금해.
어떤 상황이면 몇 점이 나오는지 내가 궁금해. 네. 그리고 이게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지.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라고 말을 해주려면 다른 강사처럼 사기를 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강사들, 우리나라 강사들이 이 답안에 대해 얘기하는 건 그건 다 사기예요. 다 거짓말이거든. 예. 왜? 경험이 없잖아.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얘기할 거야? 교수님한테 들었다? 나도 들었어. 근데 교수님들 하는 얘기 다 달라. 다 다른데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우리나라엔 저밖에 없어요. 몇 점 나올까 이거? 나중에 맞춰봐. 이거 몇 점 나오는지. 네. 전제는 산문까지 썼다는 전제입니다. 네. 어떻게든 산문까지 완주만 띄었다면, 시간 안에 완주만 띄면 이게 기본 득점 64 나오는 답안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느낌 봐봐. 기존의 답안들이랑 비교해 보게 되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죠. 글씨체 말고. 뭐가 다르지? 왼쪽에 여백이 상당히 커요. 왼쪽에 여백이 상당히 큰데 이 답안이 초고득점을 때릴 수 있는 답안 스타일은 아니에요. 초고득점 나오는 막 60점대 후반 70점대 초반 밀어버리는 그런 답안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80점대 답안이 있기는 있었다고 했어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소문만 들었어. 예. 저보다 훨씬 위의 선배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 예. 전에 내려온 전설이야. 어떻게 했었냐? 80점대 답안을 때려버리는 사람들은 옛날에 40쪽에 80점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내 손이 안 보여.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지. 이걸로 하면 되지. 내가 모니터에다 손을 대고 막 얘기를 하려고 했어.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이제 이게 기분이요? 뭐 기분 뭐 나쁠 건 없죠. 네. 신홍 선생님이 오셔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네. 예, 이게 여러분 답안이잖아. 요거 한 줄의 높이. 줄높이가 여러분들 거는 요 정도 되는데, 요 정도죠? 요 정도인데 내가 기분이 좋다면 답안의 퀄이 너무들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면 그냥 좋더라. 예.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고딩 때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뭔지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하면 안 되지만 다른 것도 잘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을 열심히 하는 애들 좋아했던 이유가 좀 이해는 돼요. 선생질을 저도 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좋아요. 그냥. 네. 그냥 좋아. 막 뭐 사주고 싶고. 네. 막 그래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만나서 뭐 먹고 뭐 이렇게 할 입장도 못 되지만, 이게 사시나 행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이제 32줄 한 페이지의 크기는 똑같아요. 예, 답안지 크기는 똑같은데 32줄 정도 들어가거든요. 32줄. 근데 여러분들 거 22줄. 줄높이가 상당히 낮지. 고시 같은 경우에는 줄높이가 좀 낮아요. 네, 그리고 사법 고시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사법 시험이에요. 사법 사시 변호사 시험, 이거는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지 처먹고 살려고 공부하는 거지, 예,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는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지만 잘 살려고 하는 공부 맞아요. 그런 건 자격사 시험이라 부르는 거예요. 네, 노무사도 뭐 그렇긴 하지만, 고시랑 고등고시는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이 되면 국가에 임용이 될 때 그런 걸 고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가에 임용이 돼야 돼요. 임용이. 근데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사법시험이 과거에 70년대까지는 고시가 맞았고, 고등고시가. 그 이후로는 그냥 자격증 시험입니다. 사법고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취급하지 마요. 다르다 틀리다 틀리게 말하는 사람도 취급하지 마요. 네. 우리나라에 그건 진짜 너무 관심 없는 거야. 너무 관심 없는 거. 사법고시가 뭡니까? 사법고시가. 에라이 70년대생, 에라이 박정희한테 가라. 이런 거죠. 네. 이게 높이가 낮은데 그 전설의 인물은 한 줄에 글을 2줄을 썼대요.
네, 전설입니다. 네. 2줄 썼다는 거야, 2줄을. 그러니까 문제를 받아들고 진짜 할 말이 엄청 많은 거지.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네, 아는 것도 많고 또 그만큼 상대방한테 전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10페이지를 쓰는데 본인은 20페이지만큼의 분량을 쓴 거지. 그럼 막 생각 안 해도 막 나오는 거야. 막 그런 사람 못 따라가요. 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네. 그런 사람들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은 뭐 타고난 기계야, 기계. 네. 그런 기계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 건 이제 제껴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같이 뭐 300명 뽑는 시험이다. 그러면 거기서 한 30명 정도는 있잖아요. 제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타고난 놈들이야. 그냥 응? 타고난 놈들. 학원 안 다녀. 그런 애들은 학원 안 다녀. 그냥 밀어내는 애들이에요. 원래 그런 천재들은 어디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천재들이라고 다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오병우 이런 새끼 보면 재수 없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뭐 제주 도지사 뭐 이런 사람 보면 뭐예요? 뭐 시험 볼 때 공부는 잘했지. 공부 잘했는데 뭐 정치적 판단 능력, 뭐 인성, 그 다음에 뭐 자기 자식들 키우는 뭐 그런 이제 가치관, 뭐 틀려 먹었잖아, 그치? 그렇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일을 하지만 일이 좀 힘들어도 같이 또 격려하면서, 네, 그런 재미지. 그렇게 살아야 발전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지치지 않고 하는 거야. 막 한 줄에 2줄 써 이렇게 한 사람이 80점이 넘었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초고득점 뭐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60점대 후반, 70점대 초반 정도 잡아내는 애들이 간혹 등장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건 한 64, 5 알겠어요? 64, 5 정도 나오는 답안이야. 그럼 할 만큼 했다 봐야 돼요. 할 만큼 했다. 진짜 답안지에다 막 개소리 써놓고 막 그렇지만 않으면 64, 5 나온다고요. 3문 끝까지 그냥 마침표만 찍어주면. 네, 그래 전유리 학생은 뭔가 담을 수 있는 틀을 잘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뭐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예, 왼쪽에 이렇게 약간 많이 비어 있죠. 네, 이 글씨체는 이걸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자기를 알고 있는 거야. 자기 글씨체에 대한 평가가 나와. 나는 이런 글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남들처럼 왼쪽에 딱 붙여서 쓰면 오히려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제일 훌륭하고 제일 무서운 인간입니다. 내 한계를 아는 놈은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씨체는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글씨체를 딱 보고 딱 맨 위에를 딱 본 다음에 화면을 보니까 본 다음에 밑에 틀을 어떻게 가져갈까 봤는데 예상대로 가는 거야. 조금만 다듬으면 안전하게 가겠네. 네. 그 여러분들 저 전유리 학생 있잖아. 이거 다른 과목도 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다른 과목 다 이 방식으로 가세요. 이거 무조건 먹히는 틀입니다. 이거 무조건. 그리고 글씨체 보면 있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던 그 글씨체잖아요. 뭐예요? 이게 명필이 아니거든. 명필이 아닌데 나를 살리는 글씨체예요. 이게 뭐야? 동글동글 글씨체. 에? 동글동글 글씨체.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그 여고생, 여학생 글씨체, 여학생 글씨체. 동글동글 글씨체. 이게 동글동글 글씨체를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글씨체를 뭐 세상 교수님이 다 동글동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럼 동글동글을 왜 다 좋아하냐? 채점할 때 진짜 편해요. 이 글씨체가 눈에 엄청 잘 들어와. 봐봐. 한 줄에 몇 글자 나옵니까? 제일 글씨 많아 보이는 걸로 가볼까? 여기를 가. 아이씨. 여기. 이렇게 한번 보이나? 보인다. 네, 여기를 가봐요. 여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제82조 1항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몇 글자야? 12개에다가 17개에다가 뭐
20개, 한 23개? 네, 글자 한 23개 들어갔죠. 23개요. 23개. 글자가 23개. 되게 몇 개 안 들어간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25개 이상 들어가거든요. 넙대대 하잖아. 글씨가 넙대대해. 네. 이런 글씨가 읽기가 네, 되게 좋아요. 산발체? 산발체? 산발체보다 위에 동글체가 낫겠다. 동글체. 네, 동글체. 산발체 좀 별로야 이름이. 네. 산발체 뭐야? 머리 산발했다는 뜻이야? 산발. 제이투견. 아 저기 베인초코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전유리 학생 계속 이렇게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하시고. 네, 내용 문제 볼게요. 내용. 1페이지 보고 뭐야 9시 반이야.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제 전유리 학생 거 보면 10시 넘어가겠네. 여기까지. 다른 답안 다음에 봐야겠네. 네, 답안 칭찬하다가 시간 너무 많이 갔네. 아니 칭찬 의미가 있어.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도 있잖아. 이건 따라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글씨체는 가능해. 동글동글하면서 동그라미 크기 좀 키우고, 동그라미 크기 키우고, 니은 기억 동글동글 동글동글. 근데 이게 동글동글인데 제가 비판하는 답안과 비교하면 있잖아. 동글동글인데 그 획이 가다가 멈추지 않아요. 동글동글인데 획이 어쨌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봐봐 이런데 날부터 이렇게 가잖아. 날부터 이렇게 가면은 터자 봐. 터자. 다 동그리 동그리 놀이를 하고 있지만 터자 보면 획이 있을 건 다 있잖아. 그렇죠. 있을 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성실해 보이지 않아요. 힘도 안 들어가고 되게 편한 글씨체고 상대방이 읽기도 되게 좋은데 근데 불성실해 보이지도 않는 거야. 힘이 안 들어가면 좀 불성실해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야. 터자 봐. 터자. 획 다도. 붙자 봐. 붙자. 획 깔끔하잖아요. 응? 기교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글씨에 기교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멋있어. 네, 멋스러움이 1도 없어. 1도 없어. 이게 가성비 짱 글씨체야. 가성비 짱 글씨체. 그래서 이 글씨체를 쓰게 되면 있잖아요. 보통 마지막 페이지까지 답안을 다 쓰고도 안 지친다는 거. 그것도 엄청난 장점이에요. 안 지쳐. 사람이 안 지쳐. 지금 보면 이게 펜을 되게 굵은 걸 쓰고 있어요. 굵은 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손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손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러고 놀고 있는 거야. 지금 놀고 있네. 이거야. 그냥 노니까 끝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글씨체는 그 100분간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안 지쳐. 안 지치면 머리도 안 지치거든. 머리도 안 지치면은 쉬었다가 다음 선택 과목 시험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선택 과목 시험 들어갔을 때 페이스가 유지가 되는 거야. 페이스가. 이 동글동글 글씨체가 시험에서 엄청 강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동글이는 힘을 안 주기 때문에 힘을 안 주려면 펜을 굵은 걸 써야 돼. 굵은 걸. 네. 아주 좋은 전술. 전유리 학생이 전술 아주 잘 짜요. 네. 이런 전술을 짜는 계획을 세우는 건 의미가 있어. 계획을 세우는 거. 시잘데기 없이 오늘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뭐 공부해야지? 이런 시잘데기 없는 계획 세우는 건 시간 낭비고. 답안을 어떻게 쓸까? 나에게는 무엇이 최선일까? 이런 거 분석하고 계획 세우는 건 진짜 큰 의미가 있죠. 봐봐. 이제 살짝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맨 끝에 보면요. 맨 끝에 보면 아직은 살아있어요. 아직은 살아있어. 죽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1문이잖아요. 요거 딱 2배 써야 되잖아. 2배. 3문까지 가려면. 이게 50점짜리고 뒤에 50점 더 써야 되잖아. 실전에서. 이게 뒤에까지 썼을 때도 호흡이 끊기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그거 훈련을 해야 돼요. 알겠지? 전유리 학생? 3문까지 갔을 때 지금 약간 흐트러집니다. 답안이. 글씨체가 약간 흐트러져요. 근데 이거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 만약에 흐트러진 상황이 오면 그때 내가 또 거기서 팁을 줄게. 그럴 때 대안은 무엇인가.
뭔가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70분 정도 지나면 글씨체도 무너지고 집중력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다. 그럴 땐 또 팁이 있어. 네, 살리는 방법이 있지. 없는 게 없어.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네, 짧게 쉴게요. 짧게 5분만 쉬고 30분에 답안 내용 좀 보겠습니다. 내용 좀. 휴식 시간. 5분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봐요.